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2.4% 킹윤짱 드디어 지지율이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 다 모이고 있다. 드디어 진심을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로 헌법재판소 당황하셨다.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헌법재판소 이제 제가 볼 때는 기각이다 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각하 아니냐 하시는데, 각하든 기각이든 아무튼 헌법재판소 당황하셨습니다. 당황한 증거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어제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요 국민만 보고 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증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헌재 국민 아니다, 이거 말고요. 국민만 본다. 어제 거요. 어제 거. 자, 내란제 철회 장애전에 헌재 국민만 보고 간다. 분명히 국민만 본다고 했어요. 국민만 본다. 근데 오늘 갑자기 말이 바뀌었습니다. 말이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자, 바뀐 말. 네.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 거짓말 아니에요. 헌재 지금 긴장했습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요, 헌재를 정조준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헌재에서 말이 바뀌었어요. 어제 뭐라고 했죠? 국민만 보고 가겠다. 자기네들이 국민의 여론에 휩쓸려 가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론 싹 빼고, 그러니까 국민 싹 빼고 여론 신경 안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제 기준에서는 헌재가 지금 쫄았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김상욱이 김예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둘 다 윤리위에 제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욱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저는 일단 볼 때 반국가 세력들이 큰일 났다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외신에서요, 우리 쪽 기사를 아주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저 기분 되게 좋아졌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텐션 업 뿐만 아니라 신이 나서 갑자기 왜 신이 나는지는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거 약간 우리 쪽이 좀 밀리는 거 아니야? 계속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나오고 계속 구속된다고 그러고 윤 대통령 없어졌다고 하니까. 맞네요. 없어졌다고 했는데, 자, 이거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오마이TV에 찍힌 윤 대통령실 고발에도 신문사들이 일면에 톱으로 쫙 다 깔렸대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밑에 보세요. 아주 신났어요. 신문, 경향, 국민, 저거 동아, 서울, 세계, 중앙, 한겨레.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맞다니까요? 아닙니까? 맞다니까요. 자, 이런 내용들 법무법인 정준길 변호사님 모시고요. 지금부터 볼 건데요. 어제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저기 나온 모습 윤석열 대통령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라고. 근데 정 변호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맞네. 성렬이 형 맞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준길 변호사님 모시고 지금 할 건데요. 자, 지금부터 제가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헌재에서 기각인지. 법무법인의 정준길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정준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오늘 갑자기? 어제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랑하는, 저만 사랑해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제가 포함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킹윤짱이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왜 킹윤짱이라고 적었을까요? 제가 어제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요, 나 이때까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멋있다고 생각 못했는데, 남자야, 남자, 상남자야, 멋있어. 나 좋아하기로 마음먹었어. 그러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이요, 야, 진짜 윤 대통령 사라졌다고 놀릴 때 정말 기분 나빴는데 등장한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다 그랬습니다. 자, 지지율 기사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지지율 42.4% 기록했고요. 보수 지지층이 결집되면서 힘 얻은 여당 원팀이 뭉쳐서 드디어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너무 큰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요즘 많이 안 우십니까 그러는데요. 요즘은 울 틈이 없었어요. 화가 나서. 근데 어제는 좀 감동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았다라는 기사 제목을 보고요. 큰일 하셨네. 윤 대통령께서 큰일 하셨네.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지금 이 기사 보겠습니다. 입법 독주 막았어요. 결집하는 보수층이래요. 윤 지지율 42.4 기록했대요.
정 변호사님, 네. 42.4면 높죠? 그렇죠. 그 대통령 탄핵 전에 30% 초반대 정도 전후 아니었나요? 그런데 대통령 탄핵 되시고 나서 또 계엄 탄핵 되시고 나서 뭐 한 10% 초반까지 떨어져서 박근혜처럼 뭐 5%도 금세 낼 거다라고 좌파들이 비웃었지만 그때부터 불꽃처럼 회복하셔가지고 지금 최근에 40%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막 조작이니 뭐니 온갖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좌파들이 뭐 질문 문항이 뭐 어땠네 저땠네 해가지고 뭐 고발을 하겠다니 그랬는데 한 개 두 개 비슷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더니 오늘 42.4% 데일리안이 네. 의뢰해서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곳에서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40%를 넘은 수준이 아니라 42.4%가 나왔습니다. 42.4%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옛날에 문재인이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이후에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보다도 높은 지지도예요. 네, 여러분은요, 윤석열 대통령 42.4% 지지율이 나온 걸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없어져야 할 때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할 반국가 세력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국가 세력들이 이제 끝이 났다고 봅니다. 왜 끝이 났다고 보냐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가 승리한다고 봐요. 근데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고 보냐면요, 이건 제 기준이에요. 저는요, 대한민국을 체제를 흔들고 있는 세력과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고 있는 세력은 어디냐고 물으면요, 저는 정교조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교조뿐만이 아니라 저는 민주노총, 그리고 정의구현 사재단. 여러분 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좀 적어보세요. 민주당. 민주당이요? 네. 너무 대놓고 또 민주당 하니까. 민주당 너무 당연히. 여러분이 생각할 때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고 있는 곳 생각나는 거 해보세요. 제가 적어보니까 민주노총, 정교조, 정의구현 사재단. 근데 어제 제가 동영상을 되게 재밌는 걸 하나 봤어요. 민주노총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정 변호사님 그 리듬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빨갱이래요, 빨갱이래요. 야, 그만요. 여러분, 저 있잖아요. 어제 그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냐면요. 아니, 민주노총한테 앞에서 거의 이러고 놀리니까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 너 왜 나한테 그렇게 불러!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너 나한테 그러지 마! 이럴 거예요. 대놓고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것도 아니고 아예 대놓고 레드야 하고 노래를 부르니까 너무 저도 따라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해보고 싶다 저도. 근데 그 운율이 네.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네. 얼라꼴라리 그 운율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근데 세상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그 운율을 알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네. 그 운율을 세상에 빨갱이래요 여기다 써먹으니까 참 근데 창의적이다.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네. 정말 어이없는 그 표정이 아주 정말 재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막 신난다고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자세하게 볼 건데 지금요 그 헌재 재판관 있죠. 이미선 재판관이 고발을 당했대요. 근데 이제는 막 CIA에 신고하고 고발도 하고 정말 우리 쪽 사람들이 너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강해졌다. 그게뿐만 아니라 고양이 유튜브 맞아 여기 댓글 있는데 불법 촬영 신고 계속하고 있고 CIA도 계속 신고하고 있고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방송 제가 좀 텐션 하겠습니다. 왜냐면 기분이 좋습니다. 요거 처음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거 우리 정말 대통령 정말 힘드신 거 아닌가 했는데 대통령 건재하신 모습 보니까 이제는 저 좀 신나게 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괜찮죠 여러분? 너무 방정스럽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후 5시 유여의 적반하장에 들어오면 그냥 저랑 같이 즐겁게 좋은 노래 그리고 좋은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녁에 우울하게 있는 것보다는 맞아요. 얼레리 꼴레리 하듯이 우리 기분 좋게 그들에게 여유 있게 방송을 해봅시다. 자 제가요 다시 A번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관저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도주설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도주설. 근데 이 도주설이 나오면서요, 어떻게 했냐면요, 윤석열 도망갔다. 도망갔다. 윤석열. A번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도망갔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36일 만에 나와서 경호 점검을 했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 이 사진 보니까요, 여러분. 정 변호사님, 저 사진 보세요. 네네. 그냥 딱 윤석열 대통령 맞죠? 윤석열 대통령 맞죠. 여러분, 근데 이 사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겠죠, 좌파들은. 근데요, 너무 웃긴 게요, 아니라고도 많이 얘기했다니까요. 아니라고도요.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각계무사를 만들어야죠. 예,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뭐라고 했냐면요. 저 사진을 보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 대타라고 했었어요. 분명히 지들이 얘기했었어요. 도망갔다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뭐요? 저기 박지원이가 저기 자폭했잖아요. 뭐라고요? 하는 거 보니까 윤석열 맞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다들 윤 아니야 계속 그랬었는데 네. 저 사진 아예 대놓고 딱 나와도 윤석열 대통령 맞아요. 그런데 너무 네, 저는 그게 궁금한 뭐요? 거예요. 왜 박지원이 저렇게 인정을 해줬을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박지원이 네. 저걸 딱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거 윤석열 대통령 아닌데 네. 대타 세운 거다. 실제로는 다른 데 있다. 네, 네. 합참 벙커에 있다. 뭐 어디로 도망갔다. 뭐 한미 사령관에 있다. 막 온갖 낭설을 퍼뜨리는데 네. 딱지 선수잖아요. 네, 보니까 네. 이 거짓 뉴스를 주워 담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에 맞다고 한 거예요. 멈추게 하려고 일부러 박지원이 나와서 저기 윤석열 맞다 이래갖고 정리를 해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가 기분 나쁘냐면요. 아까 그 제목 한번 볼까요? 이 기사 제목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한남동 벙커 속 윤 2차 영장도 거부. 아니, 제목이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2차 영장도 거부. 근데 한남동에 벙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구속영장을 쳐라! 내가 나갈게! 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들었던 오마이TV에 찍힌 윤 대통령실 고발에도 신문사들 일면 톡 그 기사 다시 보여주세요, PD님.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그 관저의 사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든 기사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떠세요? 잡아가기 위해서 아예 대놓고 모든 신문들이 돌아선 걸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해요. 정 변호사님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기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3차 저지선, 좀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에서 그 경찰이 그리고 군인이 처음에 막는 척 하다가 이렇게 뚫혀가지고 3차 저지선이 저기 지금 그 우리 경호처에서 저기다 200명이 스크람 짰던 위치가 바로 저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셨는데, 그죠? 뭐 우리가 사실 저기 기사를 쓴 사람들의 의도와 저 사진을 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생각은 그렇죠. 전혀 다른 거죠. 그죠? 우리 보수파 국민들이 생각하듯이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께서 관저를 떠났다는 것은 새빨간 가짜뉴스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니까 요번에 이 대통령 관저에서 도망갔다라는 이 가짜뉴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가짜뉴스를 만드는지 더더욱 정확하게 보게 된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댓글에 보고 제가 이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4번 뉴스입니다. 사실상요 여러분 지금 백골단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었는데요. 머리에 하얀 화이바를 쓰고 혹시 여러분 백골단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정 변호사님은 저보다 더 정확하게 아실 텐데요. 그렇죠. 과거에 백골단이라는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가 절대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아니 백골단 보신 적 있어요? 저 봤죠. 구로 구청 사태에 백골단이 와가지고 사람들 때렸다니까요. 아니 유채고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 중1? 아 그렇죠. 중1?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라고. 이 백골단이 뭔지는 몰랐겠죠 그때. 알죠. 무서운 사람. 있으면 도망가야 되는 사람. 그래요? 백골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1980년대 초중반에 대학교 앞에서 대학생들이 집회나 시위를 하면 여러분 잠깐만요. 정 변호사님. 네. 여러분 백골단의 좋다고 옛날 기억 속에 백골단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면요 1번 안 좋은 기억이면 2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너무 당연히 안 좋죠. 아니 그러니까 좋은 기억이면 1번 나쁜 기억이면 2번 좀 찍어주세요. 좋은 기억. 기억이 있으신 분은 좀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닌가요? 네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백골단에 대해서는 되게 좀 부정적이었고 본인들이 군대에 가서 백골단 역할을 해야 되는 당시에 젊은 청년들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네. 사석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백골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히 50대
저 60대 초반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그죠? 아주 부정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뭡니까? 백골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저 하얀 화이바를 이렇게 쓰고 나왔다는 것은 이제는 국면이 달라졌다라는 걸 근데 보여주는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사실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30분 전에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네. 제보가 뭐냐면요, 백골단 지원에 민주당 쪽, 그리고 저쪽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제가 제보를 방금 받았어요. 방금 제가 받은 제보인데요. 지금 그 사진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싶어가지고, 사실은요, 그 사진을 함부로 쓰기가 뭐해서 단톡방에 들어와가지고요, 백골단을 지원합니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요, 저쪽의 사람이 우리 쪽에 백골단 지원이라고 들어온 거야. 민노총의 폭력 집회에 맞서서 자체 무장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아닌 프락치가 사람 들어오고 중에 있다. 프락치가 들어오고 프락치가 있다니까.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네. 그래서 프락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뿌락치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조심해서 모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한테 사람들이 제보를 아까 주는 거예요. 네. 정말 그래서요, 이 백골단이라는 이름을 바꿔라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백골단이라고 쓰지 마라.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왜 하필 백골단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도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조금 걱정스러웠어요. 제 생각에도 백골단이라보다는 다른 걸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너무 이미지가 안 좋다는 거예요. 과거에 안 좋은 이미지.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떠십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좀 약간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헬멧이 색깔이 흰색이 많아서 혹시 그런 거 아닌가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이름이 백골단인 거 좀 약간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애국청년단 좋죠. 오히려 그런 이름 그쵸. 뿌락치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방공청년단 아니면 멸공단, 여러분 멸공단 이런 거 아니면 그쵸. 아니 여기가 왜 좌파 방송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맞아요. 애국청년단. 여러분 이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들 백골단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는 거야. 이 이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래서 결국단 뭐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름 바꾸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취지는 100% 찬성한다. 그런데 다만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가진 과거의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해서 이름은 바꾸는 것이 좋겠다. 네, 그리고 네.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제가 방금 못 봤는데 애국청년단으로 바뀌었어요. 멸공단 좋네요. 아니면 멸공단. 저는 멸공단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그 안에 지금 뿌락치들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뿌락치들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백골단과 너무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우리에게 뭔가 인식이 좀 좋지 않다. 백골 부대하고 백골단은 다른 거. 백골 부대는 네. 저기 강원도에 있는 부대인데요. 거기하고 다르고, 백골단은요, 경찰 기동대 중에서 진짜 하얀 거 쓰고 청잠바 입고 나와가지고 막 때렸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릴 때 백골단이다! 그러면 도망가야 했었어요. 아니 근데 유채고는 그때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어떻게 백골단을 알아요? 대단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댓글에 계속해서 백골단 얘기가 나와서 제가 백골단을 먼저 지금 오히려 했는데요.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김정현 소장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방금 우리 방송에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백골단이라는 어떤 단어가 갖추는 약간의 부정적인 이미지 등을 고려해서 좀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많다. 그 다음에 오히려 이 지금 모임에 우리 애국 청년을 가장해서 좌파들이 일부 프락치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잘 사람을 선택하는데 뽑는데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얘기를 꼭 좀 전달해 여러분이 지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를 믿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그 안에 뿌락지들이 지금 들어가려고 한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정확하게 걔네들이 얘기하겠습니다.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단체를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단체 가운데 중간중간에 뿌락치들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단체를 의심하거나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단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곳,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백골단이라는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찬성.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끔 뿌락치들이 들어가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
네, 좋아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멸공단이라는 이름 참 좋은 것 같다. 그 얘긴데요. 아니, 근데 멸공하면 좀 너무 아웃 오브 데이트하지 않습니까? 방공이나 멸공이나. 아, 그래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좋은 단체인데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람들이 맞아요. 뿌락치라는 사람들이 단톡방에 계속 들어가서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그 단체를 지금 의심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요. 우리 박경련님 제가 그 단체 의심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자, 김정현 소장님 화이팅! 네. 네, 그 안에 들어간 뿌락치들, 단톡방에 들어간 뿌락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얘기한 김에 왜 젊은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는지, 왜 그렇게 열광하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요, 젊은 애들이 우리가 보수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기사가 몇 번이었죠? 15번이요. 네, 15번입니다. 15번. 15번 기사입니다, 여러분. 15번. 보수 집회에서 태극기 든 2030이 난 국힘을 지지하거나 보수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예, 소개 좀 해주세요. 근데 저 말 좀 무슨 말이에요? 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지지하거나 지지는 하지만, 예. 아니 지지하고는 것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다 그 말인 거죠 지금. 나는 그렇지만- 내가 보수가 아니다. 그렇지만 공산국가는 민주당도 막는다. 싫고 보수도 싫다. 네. 그런데 공산국가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공산국가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에선 보수죠. 근데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국힘이나 그게 보면은 보수도 아니야. 또 보수라는 이념이 뭔지도 모르겠대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보수라는 것이 뭐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보수는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만들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어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치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보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지켜야 되는 가치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공산주의 막아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동의하면 그거는 이제 보수인데, 그래서 무슨 이유에서 나는 보수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제가 보기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결국은 보수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지금요, 제가 오늘 뉴스 중에서 지금 기분 좋은 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B 뉴스인데요. 이미선 재판관까지 고발됐다는 내용인데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고발됐는데 사실 지금 제가 볼 때는요, 고발되면 되게 무게감이 마음이 좀 짓눌릴 것 같아요. 자, 고발된 소식 좀 알려주세요. 예, 고발 사실 요즘에 거의 공무원들 고발은 다 직권남용죄입니다. 직권남용의 전성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직권남용 등으로 막 고발 조치하면서 그때부터 직권남용의 인플레가 벌어졌어요. 사실요, 직권남용죄를 엄격하게 이렇게 보면요, 직권남용이 아닌 게 없을 정도로, 그죠? 정말 직권남용으로 처벌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리 국민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하는데, 이미선 재판관도 고발이 됐습니다. 왜 고발이 됐을까요? 저희가 이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르면 이 수사기록이나 형사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이나 이런 기록들은 헌법재판소에서 달라고 할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단서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재판 때 받았다는 이유로 우회적인 방법으로 요번에도 받아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한 거죠. 누가 했느냐?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단인 이하상 변호사 등이 요번에 다시 이미선 재판관을 고발했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쪽만 고발당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선 재판관도 고발당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C 뉴스 하나 보여드리면 여러분 분노하실 겁니다. 공수처 예산이 22%가 늘었대요. 공수처 예산이 22%. 공수처 검사 140만 원 스피치 교육에도 돈을 들였대요. 여러분, 공수처 검사 140만 원 스피치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살다 돈 내고 스피치 교육하는 거 처음 봤는데 공수처 검사가 왜 스피치 교육에 돈을 내야 되나요? 정 변호사님, 저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스피치 교육 140만 원이 문제가 돼가지고 야 이거 말이 되냐 해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도 이 스피치 교육 140만
예산이 그대로 다시 포함이 됐다라는 것이죠. 네네. 아니 지금 공수처 검사가 스피치 교육을 하면요. 네. 검사도 스피치 교육해야죠. 아니 근데 스피치 판사도 교육 왜 하는 스피치 거예요? 교육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다 해야죠. 네. 거꾸로 네. 필요가 없는 스피치 교육을 왜 하느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 잠깐만요. 노닉님, 방공청년당으로 한다고 공식 기자회견 했습니까? 우리 PD님, 혹시 그 기사 방공청년당? 검색 한 번만 해주세요. 방공청년당으로. 청년당? 당을 만든 거예요? 방공청년단. 아니, 여기 지금 댓글은 당이라고 돼 당이에요? 있었어요. 예, 그래서 혹시 있으면 좀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왜냐면 팩트체크하고 가야 되니까요. 제가 못 보고 들어왔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여기 있네요. 방공청년당이 아니네요. 단. 그러니까 하얀 헬멧 백골단에서 방공청년단으로 이름을 바꿨네요. 네. 예. 윤관저 사수하겠다. 하얀 헬멧을 들었지만 그렇죠. 백골단이 아니고 방공청년단으로 이름했습니다. 자, 정정하겠습니다. 백골단의 이름을 쓰지 않고 방공청년단입니다. 저희는 방송을 하기 전에 들어올 때까지밖에 못 보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정정하겠습니다. 방공청년단으로 이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자회견까지 했네요. 죄송해요. 그까지 다 검색 못해서요. 멀리서 볼 때는 하얀 헬멧이 잘 보이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쵸. 네. 근데 그 이름은 안 쓰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네, 지금 안 쓰기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우리 유채고의 마음을 알아채린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정 변호사님 아까 네. 얘기하던 그 140만 원 스피치 교육인데 정 네. 변호사님 검사 시절에도 이런 거 있었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얼마나 돈을 쓸 데가 없으면 네. 공수처 검사 140만 원 스피치 교육을 합니까? 그런데 그럼 실제로 네. 이 예산을 썼을까요? 이 예산을 작년에도 140만 원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스피치 예산, 교육 예산을 실제로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거의 안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공수처 예산이 22%가 늘었어요. 왜 는 거예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도 없는데 이런 존재할 필요가 없는 그 공수처를 네. 무슨 2.2%나 증가를 시켜줬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근데요. 이 뉴스는 제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1번 뉴스입니다. 야권에서요. 윤석열 탄핵 불발 플랜 B는 국민 탄핵 임기 종료 개헌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요. 여러분 이거 잘 봐두세요. 탄핵 불발이래요. 네, 정 변호사님 저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야권의 목표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대선 불복이에요. 대선 불복. 진짜 반란과 반역을 하는 세력은요. 이 좌파 세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대통령에 당선된 걸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아서 첫 번째는 지금 탄핵을 지금 시도하는 거잖아요. 탄핵을 하면서 내란으로 몰아갖고 지금 구속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개헌을 해가지고 개헌을 하면은 대통령 임기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끌어내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 불발 시의 플랜 B가 국민 탄핵이다라는 것은 지금 임기 종료 개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아니라 임기 내에 앞으로 남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회에서 개헌을 해서 개헌을 하면 너무나도 당연히 경과 규정을 둬서 언제 새로 대통령제가 유지가 된다는 걸 전제로 다시 대통령을 언제 뽑는다 이런 게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현재의 윤석열의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그 앞에 새로 대통령을 뽑으면 결론적으로 임기가 단축되거나 종료되는 개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목표를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뭐라도 할 거. 얘네들은 진짜 양잿물이라도 마실 애들이에요. 공짜 좋아하면 양잿물이라도 마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좌파들은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대선 불복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다면 아마 메피스토펠리스 악마와의 계약도 기꺼이 할 거고요. 북한의 나라를 들어 바치더라도 기꺼이 할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제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헌재를 정조준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반국가 세력 끝났다고 했는데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미선 지금 헌재 재판관이 고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헌재가 분명히 우리 PD님 제가 아까 들었던 두 사진 중에서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분명히 헌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국힘의 헌재가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 이거 어제 뉴스예요. 네, 맞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 근데 8일. 우리가 어제 얘기했거든요. 국민? 어느 국민 얘기하는 거야?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누구 보고 간다고? 아니 누구 얘기 보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오늘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 기사는요. 갑자기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겠대요. 아니 어제랑 이거 말 다른 거 아니에요? 정 변호사님?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딱 생각이 났어요. 앞에 거 다시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국민의 뜻은 여론으로 나타난다라고 해서 국민을 여론으로 바꿔보자고요. 헌재, 여론만 보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여론만 보고 가겠다고 어제 얘기할 때까지는 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이 높았어요, 훨씬. 네. 그리고 일부 높은 여론은 잘못된 거라는 비판이 훨씬 많은 분위기라고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헌재, 국민만 보러 간다. 저건 무슨 말이야? 헌재, 여론 보고 가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바꿔 오늘 나온 거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42.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심판정 박의, 여론전. 이거 국민으로 바꿔보세요. 국민의 뜻에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론이 제가 이거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헌재가요.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어제는 여론을 보고 가겠다고 한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게, 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많이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그러면 탄핵을 기각해? 아니야.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같은 거 관심 안 가져. 그 얘기예요. 그걸 보고 애써 외면이라고 하죠. 왠지 보여드릴게요. 8번 뉴스 보여주세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 선을 돌파해서 42.4%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40%에 거의 육박했다 그러니까 다들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 니네 여론조사 제대로 한 거야? 어쩌고 했는데 갑자기 42.4%가 나오면서 여야 정당 지지율도 초접전이 됐어요. 정 변호사님, 데일리한 여론조사 소개 좀 해주세요. 데일리한 여론조사는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0%를 넘은 여론조사가 지난주 일요일쯤 처음 나왔었는데요. 지금 42.4%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데일리한 여론조사의 더 무서운 내용이 뭔지 혹시 아세요? 뭐예요? 정당 지지도가요. 국민의힘이 41%, 네. 더불어민주당이 38.9%로 네네. 국민의힘이 오히려 앞섰어요. 국민의힘은요 계속 상승하고요. 네. 그 다음에 민주당은 6% 떨어졌어요. 우리는 11%. 국민의힘은 네. 민주당은 6%가 떨어져가지고 네. 정당 지지도가요. 네.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쵸? 대통령에 관한 지지도가 40%를 넘어서 42.4%까지 간 것도 놀랍지만, 이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질렀다라는 건요, 이게 이제 뭡니까? 하나의 추세라는 거예요. 시간은 누구의 편이다? 우리 국민의힘과 보수 자유우파,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입법 독주를 막은 거예요. 그런데 8-1 뉴스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나왔다고 하니까 유시민이 뭐라고 하냐면요. 마약 나눠 먹고 밤새 춤추는 거래요. 아니 있잖아요 여러분, 지지율, 자기네들이 지지율 나올 때는 우리 지지율 높아요 이러더니 우리 쪽에서 지지율이 높으니까 마약 나눠 먹고 춤추는 거래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이게 가짜 뉴스다. 마약을 먹으면은 잠깐 막 힘이 난다지 않습니까? 그쵸? 힘이 없던 사람들도 무한한 힘이 나고 정신도 멀쩡해지고 공부도 잘 되고 뭐 그런데요 처음에. 근데 계속 먹으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지금 40%의 지지율이 마약이란 얘기는 이게 가짜라는 얘기예요. 나쁜 거.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그건 거라고 자기네들끼리 믿고 그냥 그걸 갖고 오히려 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뒷말을 보면은 지금 유시민이가 되게 긴장하고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자기들끼리 믿기 위한 여론조사,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반대로 해석을 해봐요. 자기들끼리 믿기 위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여론조사라면은, 그쵸? 그럼 불안해해야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불안하기가 싫어서 애써서 지네들끼리 그냥 그러니까 자기 위안으로 만든 가짜 여론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포도 같은 거 비슷한 거예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심포도 같은 거. 그러니까 가짜 뉴스인데 지네들끼리 마음이 하나 하고 있는 거니까 괜히 걔네만 믿을 필요 없어. 불안해하지 마라고 좌파들을 다독거렸는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 여론조사가 사실이라면 우리 되게 불안해해야 되는데 라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2 뉴스를 보시면요. 여야 지지율이 지금 37%, 36.3%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요. 야당에서, 민주당에서는요. 긴장감이 도는 정도를 떠나서 이제 위기감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37%인데 만약에 역전이 되잖아요. 그럼 저들은 더 꿈틀거릴 거예요. 미꾸라지에 소금을 친 것처럼. 자, 그런데 9번 뉴스 보겠습니다. 너무 재밌는 뉴스가 나왔어요. 뽑지 않고 싶은 대권주자. 세상에 이런 것도 질문하네요. 네네. 뽑고 싶은 사람도 이재명이었지만 뽑고 싶지 않은 사람도 이재명이 1등이었어요. 네네. 근데 의외로 이게 홍 시장은 이거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홍 시장이 2등이 됐어요. 네네. 정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9번의 그 여론조사 결과가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네. 자, 보세요. 뽑고 싶지 않은 대권주자에 응답을 했는데 이재명이 42.1%가 나오고 홍준표가 16.8%가 나왔는데요.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에선 82% 정도가 대선에서 뽑고 싶지 않다라고 했어요. 네네. 그죠?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 홍 시장을 뽑고 싶지 않다고 한 사람이 28.4%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했을 때 만약에 민주당에서 뽑고 싶지 않은 대선 후보 누구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누구 뽑겠어요? 뽑는 기준이 내가 싫어서도 있지만 저쪽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싫다라고 답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 보수파 국민들은 대다수가 거의 대다수가 5명 중에 4명이 어쨌든지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좌파 애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럼 보수파의 후보가 누가 될까를 보는데 거꾸로 누구를 제일 경계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홍준표가 1등 28.4%였죠. 홍준표, 그 다음 오세훈, 한동훈 이렇게 세 사람을 가장 혹시라도 자기네 이재명이 예를 들면 나왔을 때 자기네들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쪽 후보 3명을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민주당 애들이 얼마나 어리석냐, 좌파 애들이 어리석냐면 김문수 지사가 없어요. 이 바보들 같이. 자,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10번 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은 인성이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안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 싸가지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국이요? 옥중 편지를 쓰고 있어요. 너무너무 심심한가 봐요.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을 만나겠구나. 기대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요. 왜요? 조국은 미결수예요, 기결수예요? 기결수죠. 기결수잖아요. 네. 구치소는 미결수가 있는데요, 기결수가 있는데요. 근데 구치소에 아직 있네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네, 네. 아니, 조국이 그토록 법치를 좋아하고 평등을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기결수가 왜 서울구치소에 있어요? 이렇게 좋은데 왜 있어요? 그럼요, 조국이 지가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야, 나는 기결수인데 왜 나를 구치소에 둬? 다른 범죄자, 형이 확정된 범죄자와 똑같이 나도 기결수니까 교도소로 보내줘. 그 자기는 저기 안 보내주면 저기 단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싸가지 없게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만나려고 했는데 아이고 아쉽다라고 했는데요. 11번 뉴스 보여드릴게요. 싸가지 퍼레이드입니다. 이준석이요. 윤석열 김건희 온 동네 전화 돌려서 여론전 사주할 듯. 아니 있잖아요. 자기 친구예요.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온 동네 전화 돌려서 여론전 사주할 듯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12번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사람이 우리 당에 국민의힘에 있다는 게 더 화가 나요. 김경진이 버티는 윤 답답해서 미치겠다. 굉장히 실망스러워. 정 변호사님 이 사람도 네. 검사 출신이죠. 네, 검사 출신 맞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름을 가리고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어. 근데 그 말을 들어보고 누가 얘기했는지를 보면 간첩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김경진이라는 이 사람 검사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쭉 들어보면 아니 검사 출신이 이렇게 무식한 얘기를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결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체포영장 법원에서 발부해 줬으니까 유효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해요? 발부해서는 안 돼. 체포영장을 발부한 아니 근데 자기네 당 대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법원을 잘못했다라고 꾸짖어 줘야죠. 선배로서. 근데 그게 아니라 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정당하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그리고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를 기준으로 사과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 그럼 40%의 국민은요? 그대가 말하는 보편적인 국민의 정서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절대 민주당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대통령을 정말 외롭게 고독하게 그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 국민의힘 사람들이었어요. 13번 볼까요? 김경진이라는 사람 일단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조경태. 네, 조경태. 조폭보다 못한 윤석열, 계엄 옹호 의원들 배지 떼고 한남동 가야. 아니 있잖아요. 조경태는 왜 이러는 거예요? 왜 배지를 왜 떼야 돼요? 응?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경태가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로비를 하고 이렇게 손바닥을 비비고 다녔대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런 자를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들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마 대통령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제가 비서실장이면 양심선언 하겠다고 해서 온갖 짓을 하고도 남을 인간이에요. 자 21번 볼게요 여러분. 이름부터 좀 안 좋아요. 김재섭. 대통령 영장 불응. 보수 초과상관 다 탄다. 아니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도망갔다 그래 도망 안 갔어요. 대통령이 나와서 이러고 계셨어요. 안 갔다니까요 도망. 근데 대통령 영장 불응 아니 아무 영장이나 영장 주면은 그냥 여러분 다 나가야 돼요? 아, 정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김재섭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법대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얘는 사법시험을 합격을 안 한 것 같아요. 뭐 무슨 유예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수처 영장 청구, 법원의 영장 발부, 경찰의 영장 집행 등 모든 문제에서 나중에 뒷말이 나올 것이고 분명한 문제의식이 있다. 맞는 말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기왕에 발행된 영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불응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발행했으면 나가래요. 지금 영장이 사실은요 되게 문제인 게 그런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으면 덜 시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영장을 서부지원에 했고 공수처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중앙지방법원에 하는 게 맞아요. 마이크를 좀 바짝 대래요. 사람들이요 안 들린대요. 예. 중앙지방법원에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편파적으로 주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서부지방법원에 하고 또 우리법연구회 쪽 관련 판사가 영장 전담을 할 때 넣어서 판사 쇼핑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관저에 있는데 무슨 수색이 풀렸어요 있어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내 판사한테 이 판사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미쳤냐? 여러분들 집에 있어. 어디 도망 다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집에 있는지 확인하라고 수색영장을 내줬다. 그 판사가 미친 사람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26번 보면요 김성태도 국민의힘 사람이에요. 국민의힘 정광훈 목사가 만든 판의 부하내동. 아니 왜 다들 한마디씩 나와서 도움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이제 보여야 되는 게 정치인의 숙명일 수 있는데요. 근데 김성태 이 사람한테 내가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창피하지도 않냐? 집행유예 받은 게 얼마나 됐냐? 이 사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겨우 아마 사면 된 것 같은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든 나서가지고 이런 소리 하고 앉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있어요. 28번 뉴스입니다. 전두환 추종 세력의 대폭발. 김상욱이 뭐라고 떠든 거예요? 전두환 추종 세력 도대체 말을 일단 저 김상욱인가 하는 친구가 변호사인가요? 저는 그렇게 좀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본인이 잘나서 나이도 어린데도 본인이 잘나서 국회의원이 됐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20번 뉴스를 보시면은 권성동 의원이 김예지한테는 당론을 지키라 그러고 김상욱 보고는 탈당을 하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24번 보시면요. 김상욱이 나는 탈당할 생각이 없다. 끝까지 버티겠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이 방송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단호하십시오. 김혜지 제명하세요. 윤리위원회 회부에서. 김상욱 윤리위원회 회부에서 얘도 제명하십시오. 자, 그래서 27번 보시면요. 새 윤리위원장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말하는 게 참 흐지부지해요. 김상욱 의원 문제 제기 오면 살펴볼 것이다 하는데 이래도 지금 윤리위에서 살펴볼 것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얘기입니까? 저 윤리위원장 누굽니까? 얼굴 좀 한번 봅시다. 이들이 여상원 판사 출신이요. 예. 그렇군요. 근데 아무튼 뭐 저 사람 입장에서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윤리위원회가 물론 직권으로 윤리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직권으로 이 징계를 회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윤리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죠?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그래서 이 사람들 전부 다 출당 권유를 하든지 아니면 제명하도록 그렇죠? 당무감사위원장이 지금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바로바로 좀 조치를 해서 이 사람들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요번에도 보니까는 뭐 4명에서 6명이 지금 반대표를 던졌는데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생각이 달라요.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짓은 좀 사납지만 아무튼 그래도 본인이 태도나 입장이 분명하니까 그죠? 근데 이 지금 김혜지 그 다음에 저기 누굽니까 그 비례대표 그다음 김상욱 그다음에 조경태 이런 사람들은요 개과천선의 가능성이 한지야요? 한지야 예. 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전 적어도 이 4명은 이제 당에서 제명할 때가 됐다. 비례대표들 나가서 계속 대표 국회의원 하고 안 하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개인이 뭐 그 영달을 누리게 하는 게 우리가 꼴사 나올 수 있고 우리 당의 후보가 비례대표가 못 돼서 아쉽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걔네들이 계속적으로 당에 남아있으면서 끼칠 해악을 고려하면은요 털어내는 게 맞습니다. GTN님이 왜 김용현 등 우파 인사 면회 안 되게 하고 기사 하나 안 씁니까? 진짜입니까? 근데 제가 엊그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접근 금지 처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면회가 안 된다고 하는 거 저희가 엊그제 뉴스에서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전 되게 의미 있는 뉴스들이 지금 눈에 보입니다. 23번인데요. 대통령실에서 최상목에게 경호 보강을 요청했대요. 최상목에게. 경호를 좀 보강해달라라고 하는데요. 최상목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지만 17번 뉴스를 보겠습니다. 관저에서 윤 끌어내라 그랬는데 특공대 투입은 법 위반이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는 것이 이제는 한 물 건너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체포하기는 힘들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나를 구속하라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체포하는 건 약간 좀 우조조저하고 있는데요. 13번 뉴스를 보시면요. 김순덕이라는 칼럼이 있는데 무장군인 동원한 대통령 국민 앞에 다시 설 수 없다. 대놓고 무장군인 대동한 대통령 이렇게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18번 뉴스인데요. 아예 여론을 대통령을 확 나쁘게 지금 막 몰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몰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급해진 거예요. 뭐가 급해졌다고요? 이러다가 기각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각하되는 거 아니야? 하는 거죠.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19번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검사 3명 탄핵 소추 사유 모호, 각하 사유 될 수도 하는 뉴스가 있어요. 정 변호사님, 이 내용은 뭐죠? 아니 뭐 잘 아시겠지만은 탄핵을 했으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떠한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헌법 몇 조 또는 법률 몇 조에 위반해서 탄핵 사유가 되고 그 사안이 중함으로 탄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탄핵 사유예요. 우리 어릴 때부터 배운 거 아니에요. 육하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인지가 제대로 적혀 있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준비기일을 지금 하는데요.
아니 이게 지금 뭐냐면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내용이 판사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재판관이 도대체 지금 너희가 말하는 소추 사유가 너무 모호하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특정이 되지 않으니까 제대로 특정을 해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22일 날 다시 사전 사건 변론 절차를 하기로 했대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왜요? 몇 번째인 줄 아세요? 사건 변론 절차가? 몇 번째? 세 번째. 아, 그래요? 예. 아니 윤석열 그제서야. 대통령 네. 맨 처음에 급하게 변호사 준비해서 첫 번째는 제대로 하지도 못했죠. 네. 지난번 겨우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증거 내고 해서 입장 밝히라 그러는데 정리가 안 돼서 한 번 더 준비 기일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모 재판관 여자 헌법재판관이 딱 잘랐잖아요. 네네. 그리고 14일부터 바로 정식 재판 들어가겠다고 했잖아요. 아니 일개 검사도 말이에요. 탄핵 소추하는데 이 세 번인데 처음부터 안 나간 일도 없었잖아요. 세 번째 하는데 세상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 말입니다. 탄핵 소추하는데 사실상 한 번밖에 안 해놓고 한 번 좀 더 하자 그러는데 그거 안 된다고 이렇게 매정스럽게 잘라내는 이미선 누가 고발했는지 정말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는 기각이든 각하든 아무튼 다시 복귀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번 42.4% 지지율 오르고 있고 두 번째 헌재 쪽이 위험해지고 있어요. 이미선 재판관도 지금 고발당하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이것저것 지금 헌재가 많은 공격받고 있고 헌재에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국민만 보고 간다 그러다가 국민 여론은 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위험해진 걸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반국가 세력들이 완전히 끝났다고 봅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6번 뉴스인데요. 대북 대중 강경파를 전진 배치해서 한국의 질서를 흔들고 사실은요 6-1 뉴스를 보시면요 미국이 비상사태를 선언하나 트럼프 공약 이행 위해서 칼 꺼냈다 이런 등등의 뉴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비상사태 선언하나 트럼프 공약 이행 위해서 칼 꺼냈다.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일단은 그 대통령께서 요번에 계엄을 했다고 뭐 내란이었다고 하면서 대통령에서 끌어내려고 좌파들이 준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는요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비상사태를 선언한대요. 보편 관세 정책이라는 게 있죠. 관세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관세 정책을 하는데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해가지고 관세를 매기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러면 이런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이번에 윤 대통령이 한 계엄보다 훨씬 더 월권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권한 행사한다는 거죠. 왜? 공약 이행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비상사태 하거든요. 아무도 미국에서는요. 그게 뭐 위헌이니 탄핵 사용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지금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시작하면 트럼프 정부에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공약을 위해서 칼을 꺼낸다는 얘기가 나오면서요 점점 미국 쪽에서는요 대북 제재에 관련된 그런 엄격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신에서 외교신문 그리고 외국의 언론에서요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취재하고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내부의 일들이 아니라 이제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재에서도요 과거처럼 함부로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헌재가 얼마나 답답한지 지금 속이 답답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29번 기사인데요. 수사 기록을 확보한 헌재가 흔들리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정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왜 고발됐어요?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거잖아요. 수사 기록을 갖다가 보면 안 되는데 그거를 결정을 해서 갖다가 봤기 때문에 그죠? 잘못된 거예요. 위법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지 않게 이거예요? 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법으로 얻은 수사 기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이 뭐가 문제냐면 저 머릿속에 빨리 탄핵하겠다라는 생각들이 지금 안에 있어요. 머릿속에. 저거를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수사 기록이 지금 뭐냐면 확보한 게 저게 왜 위법이냐. 그들이 쓴 주석서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유채구랑 저랑 쓴 탄핵은 무효다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왜 그 규정을 뒀냐? 탄핵과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이 형사재판 또는 수사에 영향을 받아서 탄핵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사, 소추, 재판 중인 기록을 갖다 못 보게 저 규정이 들어간 거예요. 저 규정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맨 처음부터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지면서 독일의 사례를 들어서 저런 규정들을 계속 두면서 수사와 재판으로부터 소추로부터 독립돼서 헌법재판이 말 그대로 헌법적 관점에서 탄핵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게 만들고, 그죠? 그 증거와 관련된 문제가 기소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사기록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지 않게 하겠다는 굳은 의지인데, 그거를 위반해놓고 자기네들이 흔들리지 않는다. 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 여러분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저는 아닙니다. 근거 보여드리겠습니다. 7번 뉴스입니다. 2차 집행 실패하면 수사 장기화 가능성, 실패 시 구속영장 청구할 듯.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뭐라고 해석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요 어제 등장을 함으로써 이제 아무 명분이 사라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도망 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랬던 거예요. 왜냐면 도망을 다녀야 체포를 한다고 하는 명분이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없어. 관저에 없으니까 체포해야 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관저에 없고 있잖아. 도망 다니고 있어. 지금 수사를 안 하고 뺀들거리고 있어. 그런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기사에 나오는 거 보면요, 공수처에 면담을 하면서 원만하게 만나겠다 그러고 내가 정확하게 하려고 했다. 중앙에서 나를 갖다가 영장을 갖다가 만약에 청구했으면은 내가 하려고 했다 등등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요, 가짜뉴스가 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막아야 될지를 몰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요 지금 언론에 당당하게 계속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요 지금 공수처 실력도 없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공수처에 말하기 스피치 140만원? 거기다가 22%의 예산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요 뭐 어떻게 잡아갈 건데요? 경호처는 밥 먹고 노는 데가 경호처입니까? 경호처가 그렇게 있으니까 지금 잡아갈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있잖아. 우리가 이번에 실패하면은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으니까 실패할 것 같으면 안 할게.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기 있잖아. 구속영장 청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구속영장을 한번 청구해보면 어떨까? 그 얘기예요. 근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증거인멸이 사유가 있을 때 등등인데 증거인멸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정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증거인멸 도주의 염려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충분히 조사해서 확보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수처가 영장 청구하는 것은 내란죄에 관한 수사 권한, 그 다음에 형법상 불소추 특권과 관련된 수사 권한이 있는지 부분, 그리고 특히 강제 수사인 구속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 말하지만 이번 탄핵과 계엄의 사태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심화하는 과정이어야 해요. 아니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란죄 관련된 재판 자체를 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공범으로 의심되는 많은 사람들이 구속 상태에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법체계 속에서 판단은 받아야 돼요. 하지만 그래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요. 아무튼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뭘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는 이 상황에서 조속하게 헌법재판을 빨리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형사재판을 진행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순리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급하게 뭔가 자꾸 일을 하다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2명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네, 얼마나 급하면은 이성윤이 총 맞을 각오로 체포하라. 장갑차도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세상에 총 맞을 각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국민을 보고 총 맞을 각오로 체포해 오라고요. 자, 정 변호사님 일단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네. 네, 이제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이성을 되찾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국민들이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실 계엄령 선포, 그리고 그 뒤에
이은 어떤 내란 선동, 그리고 내란죄 수사, 그죠? 그리고 탄핵 소추 막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차분히 앉아서 좀 정말 냉정하게 지나온 사건들을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조금 국민들이 이제 정신을 좀 차리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요번에 이 탄핵 계엄으로 시작된 그리고 탄핵 소추된 이 일련의 이 상황이 대한민국의 위기가 아니라 정말 법치주의를 심화 발전시키면서 이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과 그리고 반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을 척결해내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차분히 냉정하게 이 일을 처리하고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좌파들 일부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좌파들의 논리에 매몰되지 않는 우리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항상 매일 5시가 되면 우리 아트에서 하는 우리 유효의 우리 적반하장 방송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민주노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아까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했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1번 정교조, 2번 민주노총, 3번 정의구현사재단, 또 4번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민주노총 앞에서 빨갱이래요 빨갱이래요 하고 노래 부른 젊은 세대를 보면서요, 대한민국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번에 맞아요, 힘들었어요, 맞아요,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런데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맞습니다. 아파봐야지만 상처가 수술을 해야지만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다 없애야 되는 이 단체가 이번에 없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국가 세력이 이제 끝이 난 거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42.4%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요,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기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투 5시에 유여의 적반하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지금 얘네들이 하고 있는 워딩을 지금 분석해서 방송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정리하다가 다 못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지금 긴장한 거 맞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거고요. CIA에 신고하는 거 그거 기가 막힌 방법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합니다. 내일 더 열심히 조사해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2030 젊은 청년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아투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또 박경려 스패너에게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구독! 아투! 빨갱이래요 노래 부르기 위해서 아투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 감사합니다.